조호영 의원님 왜 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시작을 하실까? 조호영 의원님 뭐 무소속으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뭐 언론 단독 보도가 나고 네. 기자들이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연락 두절하시고 이렇게 자맹을 하시던 조 의원님이 오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하고 이거는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고 대구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번에 대구를 위해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걸까요? 오늘 기자회견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우선 탈당은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근데 어차피 무소속 출마하면 탈당이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예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고 다시 입당을 하신 사례는 있죠. 근데 그때는 대구의 우리 당 지지율 자체가 뭐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아주 짱짱하게 잘 나올 때 이야기고 지금같이 조금 어려울 때는 무소속 출마라는 것이 내가 되기는 어렵지만 남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무소속 출마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원내대표 2번 하셨어요. 바른정당에서도 하시고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힘으로 오셔가지고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당에서 워낙 또 이렇게 높은 직을 두루두루 다 맡아 오신 분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무소속으로 과연 출마를 하실까?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어차피 육선까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뭐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 도구로서 이제 대구시장을 선택하실 수 있다. 우리 문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해야 이분이 생명 연장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꿈을 꾸시는 거야 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다가오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도 또 필요한 그건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육선이나 의원을 하셨고 네. 뭐 그동안 뭐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이번까지라는 이제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죠. 본인께서 제일 잘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께서 물론 뭐 은퇴 후에도 뭐 직을 내려놓으신 이후에도 뭐 원로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하실 수 있지만 뭔가 현직으로서의 정치 생명이라는 게 이제 2년 남으신 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누구나 연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6선에서도 7선 하고 싶고 7선에서도 8선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공천은 못 받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나와가지고 되면은 그게 또 4년이잖아요. 그렇게 또 연장을 해보시려고 했던 것 12년이지 같아요. 12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봤을 때는 네. 저분이 왜 저러나 싶지만 이분한테는 정말 이게 정치적 마지막 몸부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수저수를 다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오보였다, 뭐 찌라시였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혹평에서 이제 논평을 하는 것이 이것도 결국에는 이쪽에 주호영 측에서의 블러핑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혹은 거기 경선에 나갈 수 있게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 카드라는 거는 결국 자당을 압박하는 카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같이 죽을래 아니면 나한테 기회를 줄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께서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대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시거나 뭐 과거 친박연대처럼 주요 정당에 이름을 안 달고 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이번 상황은 그렇게 되는 판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분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지금 그래도 2년 남아있는 그 직까지 떼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는 못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세게 블러핑을 어떻게든 해서 무소속까지 나온다고 해도 그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국힘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다. 이게 목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선 의원 분들이 이제 당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2022년도에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 비대위가 결성이 되면서 개혁신당의 지금 현 이준석 네. 그때 당시에 쫓겨났던 상황. 이준석 대표이라는 그 원외 정치인이 다시는 국힘으로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완성된 게 그때 이 그쵸. 조호영 그때죠. 체제였다. 이분이 부의장도 하셨고 원내 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아주 짧게 그러면서 하셨지만요. 뭐 어쨌든 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뭔가 다른
정치적인 연장을 하기 위해서 행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따끔하게 우리 지도부에 좀 한 말씀 하시죠. 그 자선 제가- 중진 의원들한테. 네, 저 15분 전에 다시 연임이 돼가지고요. 다시 대변인이 제 말 입에 재갈을 물어가지고 따끔하게 말을 못하. 어제 만날 물어보시지. 걸. 아, 어제 어제 했어야 만날 되는데. 걸. 직 없을 때 물어보시지. 이만큼 있는데. 아 지금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말만 하겠다. 해야 될 말을 좀 하는 정치인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 깔게요. 네. 근데 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 본인에게도 천편일률적인데. 왜냐면 본인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속이 쉽냐고요. 왜냐면 지금 쉬운 선거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선거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뭐 한 28% 나오고 우리가 뭐 70몇 프로 나온다. 네.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반반 줘도 괜찮아요. 반반을 받아도 그래도 선거비 보존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40% 겨우 나온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당 상황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얼마나 또 결사항전하겠다고 똘똘 뭉치겠어요. 그러면 무소속에게 개인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무소속을 뽑아줄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5%도 안 나온다. 만약에 뭐 7% 나온다, 8% 나온다. 그러면은 선거비가 네. 아주 비싼데 그렇죠. 예, 힘들죠. 예. 못 하실 거라고 봐야죠. 못 하신다고 네, 본다. 못 하신다고 예, 뭐 봅니다. 따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예. 이게 안타까운 게 물론 누구나 다 자기가 우선일 수 있죠. 예. 선당후사라는 말이 뭐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보수당에서 대구에서 육선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네. 이 당으로부터 정말 많은 배려와 기회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쯤은 선당후사를 하는 마음을 이제는 좀 보여주실 만도 한데. 선당후사 하는 사람도 네?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국힘 이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당이 나를 안 챙겨주는데 네. 선당후사 하라는 거는 너무 과한 말이지만 네. 이분께서는 정말 많은 챙김을 좀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젠 좀 선당후사도 할 만도 한데 그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후배들에게 혹은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센 멘트 쓰고 싶진 않지만 이 노욕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무빙을 보여주시면 후배들 보기 예. 안 좋다.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당후사 예. 그 참 정치판에 참 많이 떠도는 말인데 그거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선당후사의 아이콘 하원기 대변인 오셨어요. 와서 진짜? 잘 드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민주당에 오만함을 규탄하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었네. 뭐 출연 오부제 하냐 이런 얘기 비판이 있었어요. 규탄해도 됩니다. 교통사고랑 오만하면 또 별개니까. 예. 갑자기 오부제를 실시해서 뭐 혼란이 다치신 있었던 건 아니고 게 그 아닌가. 주변 환경이 앞에 사고가 나서 쭉 차가 밀렸어요. 막혔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황기 대변인 뭐 늦고 이러신 분이 아닌데. 예. 그래요? 그렇죠? 가끔 늦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 늦죠. 저 같이 좀 챙겨주는 거 참 늦게 온 사람 민망하게 말이야. 그거. 장희선 최고위원 덕분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아, 네. 네, 가끔 자, 늦죠. 선당 후사의 아이콘 우리 하원기 네. 부대변인님 오셨는데, 자 지금 이 보면은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요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면은 뭐 주한 연대 이런 얘기를 또 사람들이 해요. 자꾸 뭐 누구를 자꾸 연결을 시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뭐 주호영 의원 측은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고 한 전 대표는 연대설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도토리라는 게 갈아 놓으면 다 똑같은 목술 때는 다 똑같거든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누가 조금 더 크고 누가 조금 더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해봐야 목술 때는 다 가루가 될 뿐이라서 주한 연대니 이런 것들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뭔 그냥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뭐 바라는 거를 자꾸 기사화되는 건가? 그 말들이 떠도는 아니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주한 연대 이런 개념은 대구 시민들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원하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 지금 조영 의원님 이를테면은 뭐 컷오프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핵심이 아니죠. 가처분 신청 나와서 그러면 경선하면은 이길 수 있냐? 여론조사상 못 이기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전국을 아니 영남을 주유하다가 부산에서 막 계속 그 소위 깔짝깔짝거리고 계시잖아요.
민심을 다 들을 거거든. 대구 나오면 내가 안 되겠네. 이래서 부산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호영 의원이랑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랑 장동혁 뭐 연대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전선을 치면은 대구 시민들이 그래 한동훈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냐? 그런 데이터는 어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이거는 그냥 패널들 간에 한 일주일 소비할 아이템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네. 뭐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반대로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조금 불쾌해한다고요. 네,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그래요? 조금 네. 이분께서는 나는 좀 한동훈이랑 엮이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엮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좀 불쾌해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대 자체가 한 주호영이 희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우리 대변인 연임 때도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뭐 나중에 본인께서는 직접 특정 인사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 인적 쇄신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방송에서 그 3명의 이름을 다 콕 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뉴스가 다 시장직을 걸고 저 3명을 몰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잡히다 보니까 여론이 아니 그러면은 시장직하고 우리 미디어 대변인 30대 이 어린 젊은 친구의 이 대변인직하고 맞바꾸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급이 좀 내려가는 게 사실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주호영 의원 6선에다가 국회 부의장에다가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팬덤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당의 이런 유서 깊은 그런 역사를 함께 해온 그 어떤 위치와 이거를 연대설로 묻어가기에는 누가 더 손해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들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주변에서도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주변에서 많이들 뜯어 말렸어요. 이게 처음 딱 그 채널 A에서 보도가 딱 떴습니다. 뭐 주한연대 뭐 네. 이미 연대하고 있어. 이런 게 딱 어. 헤드라인으로 저녁에 뉴스에 뜨면서 주변에서 전화가 진짜 많이 갔대요. 네. 그러면서 또 전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일명 그 묻는다라는 표현 있죠. 근데 한동훈 묻으면 안 좋다.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피해라. 이거 빨리 이 성명을 내라. 입장을 내라. 그렇게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그 최동원 씨 이름 적혀 있는 잠바 입고 있었잖아요. 네. 야구 잠바. 사직구장에서. 그렇죠. 그 대구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밀당하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맞습니다. 않아요. 뭐 어느 나라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네. 야구 유니폼은요 함부로 입는 게 아닙니다. 맞아. 특히 야구는 그래. 만약에 그때 내가 최동원 롯데를 입었는데 또 대구 가가지고 뭐 삼성 입고 이래버리는 순간 그거는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 정치색 같은 거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차라리 물론 이제 본인이 내가 뭐 이런 지역구 쇼핑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늦게 선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려면 좀 모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있었던 야구 유니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으로 정하시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기 출마 때문에 선언을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안 나는 하셨죠. 출마를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연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거창해 보이지만 개인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를테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는 갈등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평가받잖아요. 네. 선거연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 본인은 뭐라 그러면 민주당과 연대 없다. 연대 고걸 안 한다. 3자 구도로 가면 내 경쟁력으로 이겨보겠다.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끼워 넣는 이름이 뭐냐면 예시로 드는 이름이 뭐 정책과 비전은 동의 안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이랑 연대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본인 경쟁력으로 이기잖아요. 심지어 처음에 출마할 무렵에 아마 더블 스코어 차이 났을걸요? 동탄에서. 근데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뒤집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딜 나가든 험진데 어딜 나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이거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 데는 없거든. 무소속 정치인한테 그런 데는 없어요. 영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치적 구도, 정계 개편의 상황, 보수 재편의 상황 이런 거 눈치 보면서 이제 조용히 떨어져 나오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손잡으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자기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백인 거지, 고백인 누가 거죠. 바라는 쪽에서 그냥 이런 걸 슬슬 흘리나 보다. 이거를 누가 없다. 흘렸는지 진원지가 너무 분명한데 아니에요? 그럼 분명하죠. 주호영 의원님이 흘려요? 분명하죠. 네. 누군데요?
그게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측에서 직접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이 뭐 어디지?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 뉴스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뭐 통화해가지고 열려 있다 이러고 뭐 서로 그냥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연대에 대한 반응만 봐도 두 사람이 열려 있다. 여기는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네, 소리 조금- 하지 말아라. 또 주호영 의원님 또 이렇게 거절하실 때는 또 화끈하게 그냥 고마라 딱 이러 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 반응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구 잠바 말씀하셨는데 진짜 롯데 이 유니폼 입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정치 생활을 그냥 부산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거는 네. 여기 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이 수성갑이 저희 동네예요. 수성구에 사셨어요. 고향. 지금도 그 지역 가족들이 자체가- 계세요? 네, 친인척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전화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뉴스 보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분위기 어떤데요? 실제 분위기 여론조사에 수렴해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김부겸 총리께 다 깨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대설 이런 얘기 나오면 동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꽃감단지냐. 니네들이 그냥 막대기 꽂으면 무조건 나간다 해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되게 모욕감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수 성향을 지지하시는 거.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 주변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TK에서 살았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제가 대선 때 이럴 때는 전화로 설득할 거 아니에요? 네. 대선 캠페인의 마지막은 실무자들의 전화 그렇죠. 설득이니까 저는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자기 주변 사람이 대선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대선 혼자? 캠프에 있는데도 네. 대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요번에 니네 이기는 판 아니냐. 근데 우리까지 뭐 외면해서 보수 몰락하면은 대한민국에 좋냐.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뭐 자유한국당 혹은 국민의힘 한심한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냥 뭐 독주하는 게 대한민국에 좋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찍는다고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근데 처음 보는 분위기예요 저는. 가만 안 놔둔다고요 국민의힘을.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네. 그리고 두 그러면은, 번째는 그 지금 국민의힘 패널들이 그 대구시장 선거를 망치고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사실 지금 조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패널들은 보면 뭐냐면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결정적일 때 우리 뽑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네. 패널들이.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더 눈 돌아가요. 그렇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러면서 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뭐 보수 선택해줘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거는 총선 때 그러니까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구성할 때 얘기하는 네. 거고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발전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이든 누구든 뽑아놔봐요. 맨날 정부랑 싸워서 예산 하나 못 받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캠페인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어린 친구들 중에 좀 못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반대로 자기한테 까칠하게 굴하고 자기하고 잘 안 친하게 지는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좀 잘하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긴 한데 그게 되게 못난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게 인간관계가 유지가 잘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되게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에게 이런 와중에도 지금같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같이 본인들이 뭔가 무능의 프레임에 씌워져 있고 뭔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꾸준히 지지해줬던 대구에게 오히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대구는 우리 찍겠지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대구 사는 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들으면 비슷해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너는 뭐 우리한테 맡겨놨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게 팽배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감히 이번에는 진짜 대구까지도 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후보가 좀 약하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측 후보도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아요 진짜. 아무리 그렇죠. 대구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말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국힘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이랑 김부겸 총리랑 경쟁에서 졌을 때 네. 그때 선거를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진짜 처절하고 신기한 선거였어요. 두 분이 네거티브를 안 했어요. 서로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겠죠. 물론 두 분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 김부겸 총리께서 대구 시민들한테 심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민주당 180석 했거든요.
근데 그 거물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 을에 있었던 조영 의원 지역구를 옮겨서 자객 공천했거든요.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조영 같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김부겸 개인 경쟁력이 괜찮아도.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 날 대구 지역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김부겸 낙선했어도 지역 발전위에 계속 남아줘요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상처잖아요, 사실은. 네. 니네가 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근데 그 코로나의 시작은 신천지였고 그게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았어요, 대구 네. 경북에. 총리가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랑 다투고 싸우고 민주당이랑 싸워서 조단위 예산을 폭탄을 때려줬어요. 근데 낙선했거든. 부채의식이 있다고요,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 총리한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세요. 이러다가 좀 있으면 김부겸 총리 마타도어 할 텐데 마타도어 하면 대구 시민들이 그걸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게 지금 캠페인 방식 자체가 다 너무 오만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 얘기죠. 아니 근데 마타도어 할 거라는 거 왜 상수로 두고 말씀하세요? 마타도어 안 할 수도 있어요. 마타도어는 지금 뭐 정원호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마타도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타도어를 안 할 수도 있죠. 우리의 마타도어 대상은 사실 뭐 김부겸 총리보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으로서 지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구 경제 혹은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에 대한 어떤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야당 이 많아서 저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마타도어를 할까?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뭐 일명 뭐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지선의 뭐랄까 모든 이 후보들의 조각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전열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은 해봤어요. 물론 이게 지도부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1위와 2위를 컷오프를 하면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TK이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3위, 4위, 5위가 다 지금 원내 의원 세 분이기 때문에 이분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 되시면은 그 자리에 이제 재보궐이 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요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생각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후보로 또 뛴다 그러면은 대구시에서는 2명의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도 좀 가능하다 또 그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세 있습니다. 가지 지점인데 네. 첫 번째는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요, 대구시에서도. 근데 국정 지지율은 서울이랑 엇비슷해요. 유이재명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 지지율은 괜찮은데 이게 낮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가서 캠페인할 때 이재명 정부 우리가 견제하겠다 이러잖아요. 표가 깎이죠. 이 무슨 얘기냐면 2014년대 김부겸 총리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 그 현수막 있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렸어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야당아가 여와 가지고 뭐 예산이나 좀 따오겠나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붙잡고 나는 대통령이랑 소통되고 보수 정당이랑도 얘기되는 사람이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이 건 사진을 올렸어요. 민주당에서 욕 많이 내부 먹었고 비판 받지. 욕 많이 그래. 먹었고요. 그럴 배짱이 있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랑 얘기해서 난 예산 따올 수 있다 할 수 있냐? 첫 번째 그게 필요한 것이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보면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한 컷오프. 컷오프라는 건 부적격자란 뜻이에요. 부적격자가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면은 사실 보궐 났을 때 전략 자원이니까 뺀다 뭐 이런 식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컷오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감 경선에 있어서 당신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컷오프예요. 근데 그 공직 후보 선출할 때 여기서는 컷오프 해버리고 보궐선거 났을 때 국회의원은 추천하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뛰어넘을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중앙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이런 비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대구 컷오프 사태 공천 논란에 관련해 가지고 SNS에 글을 남겼는데 부산은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했으며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든 울지 전략에 마세요. 지금 절반밖에 안 했어. 지금 다른 지역 읊고 있는데 왜 빵 터지고 그래요? 흔들었다. 예. 서울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이는 지역 맞춤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다. 당 지도부의 뜻을 수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엄청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니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왜 대신 사과하는데? 아니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 여기서는 요렇게 했고 저기선 저렇게 했고 여기선 세모나게 했고 저기선 동그라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원칙도 네오세모 없었다라는 동그라미- 얘기를 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건데 공천 아니고 사천이다라고 본인이 박으신 건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천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그게 뭐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감 들어갈 수 있겠죠. 사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예. 그러면 이기는 사천을 해야 돼요. 최소한. 남들 보기에 그게 사천이고 일관성이 없고 명분이 안 서고 원칙이 안 서더라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하면 그래도 이기겠구나 하면은 그래도 공천위원장의 권위가 쓴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 지는 공천을 하고 있어요. 사천이면 최소한 이기는 사천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질까 하는 사천이 돼버렸어요. 아까 전에 지금 얘기 나온 것도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기가 뭐 판단했을 때 이분이 아직은 뭐 공직 경험이 없고 저기 뭐 의원직 경험이 없고 하시니까 뭐 지자체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한 대로 컷오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얘기한 것처럼 컷오프는 본인들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있는 보궐은 바로 있는 선거인데 거기다 또 내보낸다?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스스로가 내부가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남들이 아무리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해도 본인은 좀 달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 잘한 것처럼 쓰고 싶으셨지만 그 내용을 다 읽어서 한 번에 읽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웃음이 안 날 아니 수가 근데 없는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 우리 문성호 대변인처럼 이제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 컷오프하는 걸 보고 아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바꿨고. 그래요? 국힘도 일관성 취재해 보면 있습니까? 예. 어떤 일관성이지?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그 거치 앞으로의 뭐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면 일관성이 있죠. 이를테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2030년까지 임기거든요. 2030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주요 전략 지역에서 포스트로 뽑힌 광역단체장은 자동 대선 후보처럼 돼요.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대구시장에 돼. 그럼 뭐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체급은 그 정도로 커져요. 그렇게 되면 보통 그렇죠. 이게 대구 시민들이 되게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대구를 보수 정당 후보들의 대선 발사대로 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했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컷오프하고 보궐선거를 준다. 이를테면은 국회의원을 준다. 그러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음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있죠. 억울하니까. 그렇죠. 내가 1등인데 왜 니네 마음대로 날 컷오프 시키냐. 내가 이 당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장동혁 대표한테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당 대표도 하고 무슨 서울시장도 할 그런 감이 된다 이렇게 뭐 이정현 위원장은 뭐 그러면 공천을 줘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사이드상 장동혁 대표의 다음 행보에 방해되는 사람들한테 다 똥을 뿌리거나 거취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진숙,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박형준, 서울에 있는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거기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컷오프 시켰다고 하지만 굳이 더 연장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천 신청 기간을 거기서 붙게 하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에 제일 그래도 이미지상 괜찮은 사람이 조길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날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든 중도에 있든 이렇게 생각하면 일관성이 있죠. 근데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좀 국힘에 남아서 뭔가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전국에서 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왜 대전 사는데 충주시장 이름을 아냐?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조기령 시장님 관련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 다른 것도 요즘 같은 뭐 이 커스텀 시대에 네. 뭐 정승 승리를 좀 하자면 저는 오히려 이것도 뭐 오를 수도 있다 생각해. 왜냐면은 하나하나 또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박형준 시장 대 주진우 의원 지금 구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부산이 요렇게가. 그다음에 충북은 김영환 지사님이 컷오프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면서 왜 한 분이 그때 딱 맞춰가지고 들어왔을까? 솔직히 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뭐 그거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현역으로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도 지금 재판 중인 것도 뭐 하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현역 배제. 그다음에 대구는 두 가지잖아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구 지역에서 다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다선이 좀 해줘야지라는 열망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그런 비토 정서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당 신세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한 것 같고 서울은 추가 모집해서 현역인 오세훈 시장 들어오셨고 또 똑같은 위치에서 후보들이 다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왕중왕을 뽑자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해석을 해보면은 대변인 적당하게 잘한다. 예. 잘 되었다고 국힘을 이렇게 잘 옹호할 수가 있다니. 15분 전부터 모두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 복귀하고 진- 나서 진짜 모두를 바꿨답니다. 그래야죠. 좀 전에 연임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바꾸기 위한 왜 나 지금 너무 뻔뻔해? 저도 모두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공천을 매우 잘한다고 생각해서 박차를 가해서 지금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민주당 너무 티나요. 전략적으로. 네. 지금 그래 네.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왜 자꾸 국민의힘 욕만 하냐. 경민정 그러니까. 하면서 막 화난 스티커 네. 붙이시고 막 그리고 이러셔가지고. 지역별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공천에서 가장 우선 순위는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지금 이기는 공천인가요?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선거가 끝나야 이겼는지 졌는지 아는 거지. 그거 지금 다들 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몰라요 지금. 저는 알 것 같은데. 커트 뒤에 가서 우리 둘만 얘기해 볼까? 아니 그러면 밥값 내기로 한번 야, 네. 밥값 내기 센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당직을 갖고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전 아니 나 당직, 나름 진심 있어요. 왜 당직을 그래요? 안 갖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게. 정책이 뭐 있지 않아요? 짧게 하고 다음 아이템 갈 거예요. 우리 선거 이긴다라는 표현이 그 민주당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선행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권자들이 주는 신호라고요. 이렇게 그렇지. 가면 너네 회초리 맞는다. 그 엄마가 회초리 때린다 하는데 애가 막 때려봐라.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지금 전략적으로 잘 피하고 있어. 엄마. 아, 뭐 이런 내가 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회초리 들면은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안 맞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잘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 작년에 안 때리지 사과했잖아 않을까? 엄마. 이런 거죠.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을 판단을 하고 패널 분들이 나가서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랑 이렇게 토론할 때 톤의 매너를 갖춰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만 너무 패면은 앵커한테 항의가 오는 관계로